안녕하세요. 붓겟마인드입니다.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 2부를 시작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이타적 사명을 갖고 제품 속에 가치를 담아라. 진정한 사업은 이타주의에 기반한다. 사업은 이웃의 필요와 고통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구체적인 것을 시도하는 것이 사업이다. 그 결과 이웃의 필요와 고통은 해결된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경영의 목적을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돈으로 교환할 의사를 가진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긴 하지만 기업의 이익은 목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즉, 이익은 경영의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 고객의 필요와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잘하면 성공한다. 이것이 경영의 핵심 원리다. 창업가는 제품의 가격을 낮춰 고객에게 없던 돈을 창조해 제공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시간을 창조해 고객에게 선물하고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정신적 여유를 창조해주는 사람이다. 전자상거래와 전자지불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쇼핑을 할 수 있어 시간과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제공받는다. 애플의 아이폰 운영체제 iOS가 5.1로 업그레이드 됐을 때 잠금 화면에서 원터치로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변경했다. 이 기능을 만나고 나는 와우 하고 소리쳤다. 스타트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이런 사소하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스타트업 성공 마케팅의 시작은 앞에 있는 고객 만족이다. 스타트업 마케팅을 슬로 모션으로 한번 살펴보자. 첫 단계는 노출이다. 노출해야 고객이 인지할 수 있다. 키워드 광고, 블로깅과 검색 최적화, 소셜 포스트, 길거리 전봇대에 붙이는 전단까지 고객의 길목에 가능한 많이 노출시켜야 고객에게 발견될 확률이 높다. 두 번째 단계는 고객의 관심이다. 노출된 제품, 사실 가치 제한이라는 낚시 대부분은 무시된다. 소비자는 하루에 수백 개의 광고에 노출된다. 그러다가 어쩌다 낚시성 멘트 혹은 관심 가는 키워드 때문에 노출해서 눈에 띄는 단계, 즉 관심을 가지는 단계로 진입한다. 노출에서 관심 단계로의 진입은 고객의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좋은 키워드, 호기심 가는 카피, 고객의 필요를 전곡으로 찌르는 표현, 현실감 있는 이미지, 동영상 등이 도움을 준다. 세 번째 단계는 고객의 반응인데 웹이나 모바일에서는 클릭 혹은 터치 혹은 좋아요 등이 해당된다. 관심이 있다고 모두 클릭하지 않는다. 관심과 클릭 사이에는 넘어야 할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사이트 방문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이트를 처음 방문한 고객은 5초 이내에 머무를 것인지 나갈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5초 이내에 읽고 인지할 수 있는 글자 수를 계산해보라.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다. 마지막은 고객의 행동을 유발하는 단계이다. 홈페이지에 방문한 잠재 고객에게 회원가입이나
이메일 주소를 남겨달라고 요청하며 구해야 한다. 노출, 관심, 반응, 행동 유발에 이르는 통로를 설계해 만들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라. 끊임없이 수정하며 관찰하라.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은 조급해한다. 무리하게 사용자 확보에만 매진하는 스타트업의 위험을 린 분석에서 이렇게 경고한다. 만약 스타트업이 모든 시간과 돈을 사용자 확보에 투자했음에도 이 사용자들이 너무 빨리 이탈해버린다면 섣부른 사업 확장 노력은 큰 실패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사용자들을 되찾으려 노력한다면 때는 이미 늦었다. 처음으로 회원가입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란 없다. 모닥불 불길이 새 불길을 만들듯이 한 번 확보된 고객이 유지되고 유지된 고객이 새 고객을 만드는 자연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 마케팅의 목표다. 첫 고객에게 첫 번째 돈을 받을 만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 100만 명의 회원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지금 내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고객부터 만족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진화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마케팅의 시작점이다. 다섯째, 스타트업 경영자가 되었다면 채용, 조직, 절제에 신경 써라. 스타트업은 언제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 원칙은 본업에서 지속 가능한 매출 이익으로 급여를 줄 수 있을 때이다. 혹은 외부 투자를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급여를 주면서 사업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될 때이다. 직원 없이 나 혼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다. 멋진 아이디어 외에는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이템으로 창업하려 하는가? 그것은 자기 사업이 아니다. 그래도 그것을 꼭 해야 하겠다면 그 일을 직접 배워라. 창업의 열정을 빚을 얻어서 직원을 관리하는 데 쓰지 말고 그 일을 배우는 데 쏟아라. 자신의 손으로 성공의 초석을 만들고 나서 직원을 채용하라. 초보 면접관은 폐쇄적 질문을 하는 실수를 자주 한다. 초보 면접관 CEO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묻고 베테랑 CEO는 무엇을 했었는지를 묻는다. 초보 CEO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잠재성을 찾으려 하고 베테랑 CEO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능력을 확인하려 한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지식이 없는 분야의 면접에는 반드시 그 분야를 경험해서 잘 아는 사람을 공동 면접자로 초청했다. 면접자로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무엇이 좋은 답인지, 심지어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면접의 팁을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응시자가 종사했던 이전 직장의 사업 분야에 대해 배우고 교육받는 자세로 질문해보라. 그의 전문성과 태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G의 회장인 제겔치에게 면접 볼 때 하나만 질문해야 한다면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왜 이전 직장을 그만두었는가 였다. 그 질문의 답을 파고 또 질문하면 그의 직장 윤리, 능력, 지혜, 시장에 대한 안목 등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읽은 후에 나도 면접을 볼 때 이 가이드라인을 따랐고 효과 만점이었다. 나는 과거 여러 곳에서 창업자들에게 남이 내 돈 안 벌어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고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내 돈 벌어줄 남을 잘 모시는 것이 좋은 경영이라고 말하고 싶다. 매니저란 자기 일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면서 부하 직원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전자는 5년 이내 머리와 입만 살아있고 본인의 손발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화석이 될 것이고, 후자는 리더로 성장할 것이다. 모든 조직원들 사이의 관계는 그것이 설사 상하 관계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하면서 피터 드러커는 상사의 책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래로 향한, 다시 말해 자신의 부하들에게 대한 책임들을 져야 한다. 그는 먼저 부하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또 이해하도록 분명히 교육을 시켜야만 한다. 그는 부하들이 그들의 목표들을 수립하는 것을 도와주어야만 한다. 아래로 향한 관계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조력이라는 말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부하들의 직무들은 마땅히 그들의 것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필요 때문에 존재한다. 부하들이 거둔 성과와 결과들 역시 마땅히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도와주는 것은 상급자의 의무이다. 스타트업 직원 숫자가 50명 이하일 때 조직에 이 개념을 정착시키지 못하면 조직이 커질수록 효율이 더 떨어지는 회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영의 목표는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훌륭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데리고 탁월한 결과를 내도록 만드는 활동이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다. 피터 드러커가 말했다. 맞다. 그래야 경영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좋은 매니저는 평범한 사람을 데리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경영자다. 자기 사업은 이렇게 힘든데 남들은 항상 쉽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 같다. 내 길은 곳곳이 지뢰밭이고 오르막이고 힘들다. 바로 그때 내 옆에 돈이 쉽게 벌릴 것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한다. 쉽게 가는 방법이 보인다. 누가 와서 이렇게 가면 더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넛지라는 책에 대개의 경우 기존 일을 끝내는 것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 더 재미있는 법이라고 했다. 실제로 많은 창업가들이 자기 사업을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한 채 엉뚱한 일들을 벌여 좌초했다. 코스닥 등록 기업의 몰락 원인의 상당수가 신규 사업이라는 것을 아는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혹은 좋아 보이는 기회라 하더라도 자신이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역량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주장해도 핵심이 아닌 일에 대해 절제가 안 된다면 회사와 주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활동일 수 있다. 사업을 하면서 크고 많고 멋있고 유명한 것들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일에도 주된 목표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포커스는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직접 읽고 추려본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 핵심 메시지 5가지였습니다. 첫째, 모두에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좋은 직장이 아닌 좋은 일을 찾아라. 둘째, 스타트업을 이해하고 가설을 검증하라.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다. 셋째, 자신만의 이타적 사명을 갖고 제품 속에 가치를 담아라. 넷째, 스타트업 성공 마케팅의 시작은 앞에 있는 고객 만족이다. 다섯째, 스타트업 경영자가 되었다면 채용, 조직, 절제에 신경 써라. 경영의 중요성과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알게 한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
창업, 리더십,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